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앱등이 대 삼엽충입니다. 앱등이란 애플 플러스 곱등이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줄여 앱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수많은 것들 중에서 곱등이라는 벌레가 애플이란 IT 기업과 묶이게 된 걸까요? 아이폰을 필두로 한 애플에 대한 국내에서의 선호도는 201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팬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면서 애플의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실드를 쳐주는 소위 진성 애플바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비판하고 조롱할 만한 단어를 찾아 헤맸는데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곱등이였습니다. 곱등이가 유명해지는 데에는 노우리 사건이라고 불렸던 곱등이 괴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익명의 질문자가 곱등이를 귀뚜라미로 착각해 키우기로 결심, 이름을 노우리로 지었다고 지식인에 올림. 2. 답변자들 덕분에 귀뚜라미가 아님을 알게 됨. 3. 곱등이들이 질문자의 집을 정복하기 시작함. 4. 본격적으로 집이 던전이 되기 시작. 질문자님은 결국 불로 퇴치하기로 결심.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곱등이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며 밟아도 죽지 않고 불로 태워야만 완벽히 퇴치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지며 곱등이는 혐오와 끈질김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향한 강적인 믿음과 이를 바탕으로 다른 브랜드를 배척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꼬기 위해 이보다 적합한 단어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마침내 애플과 곱등이를 섞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애플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앱등이가 탄생하기 전부터 애플 팬보이라는 조롱 섞인 단어가 존재했습니다. 단어를 직역하면 애플 선호자,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 정도이지만 애플 팬보이는 이를 뛰어넘어 애플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타 브랜드를 비방하고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마치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요. 실제로 BBC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는 애플 제품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애플 제품을 보여줄 때 활성화되는 데의 부위와 종교 신자에게 성상을 보여줄 때 활성화된 부위가 같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애품의 단점마저 장점으로 승화시키며 나는 남들과는 다른 멋진 것을 쓰고 있다는 우월감과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우월주의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애플의 범세계적 마케팅의 성공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를 보면 제품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신제품 광고들을 살펴보면 제품의 우월한 스펙이나 디자인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저 감성 충만한 광고들이 주를 이루죠. 이를 보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 뻔하고 쿨하고 섹시한 사람, 감성이 풍부하고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앱 등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초반만 하더라도 이러한 마케팅적 측면을 제외할지라도 안드로이드 진영에 비해 우수한 디자인과 UI, 압도적인 AP 성능, 훌륭한 생태계 유기성 등을 이유로 애플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을 필두로 한 안드로이드 폰들의 끝없는 추격 속에 휴대폰으로 고성능 작업을 자주 하지 않는 이상 갤럭시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어떤 제조사의 휴대폰을 사용할지라도 일반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퍼포먼스는 거의 비슷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플의 신제품에 눈길이 쏠리고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애플의 주가와 실적을 생각한다면 마케팅이라는 측면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앱등이가 애플과 곱등이 합성어인 것처럼 산업충도 삼성과 무언가의 합성어이지 않을까 해서 수많은 검색을 시도해봤지만 그저 삼성을 향한 충성심이 과도한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설명보다 산업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빠가 까를 맞는다라는 주장입니다. 규모가 큰 팬덤들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사실 앱등이라고 불리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애플의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 100명 중에서 5명이라고 쳐봅시다. 5%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애플의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쳐봅시다. 이에 비례하여 똑같이 앱등의 수가 늘어난다면 앱등의 수는 5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로 인해 팬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이들을 저격하는 소위 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 삼성이 안드로이드 체제의 대표주자로 성장하게 되자 애플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애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성뿐이다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삼성 제품에 대해 무조건적인 옹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던 앱등이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고 충이라는 단어에 꽂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특정 단어의 어미에 충을 붙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 떼거리를 지으면서 빠짓을 벌이는 자 또는 집단을 낮게 부르는 말. 2. 자신의 신경에 거슬린 대상을 비하하는 의미. 쉽게 말해 자신이 싫어하는 집단을 비하하기에 이보다 좋은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삼성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삼성 플러스 충을 모두 포함한 단어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삼엽충이란 단어에 이르러 애플가 플러스 삼성바 이퀄 삼엽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엽충 역시 삼성 제품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옹호가 특징입니다만 앱등이와 다른 특성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압도적인 물량 공세 플러스 국내 기업이라는 홈그라운드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아이폰의 점유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삼성 갤럭시라는 브랜드의 입지와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다구리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의 화력은 어마무시합니다. 매번 신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등장하여 아이폰을 자연스레 걸고 넘어지면서 앱등에 동등한 행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애국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웅이다. 그러므로 갤럭시를 구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리이다 라는 어그로성 짙은 이야기를 가감없이 내뱉곤 하죠. 또한 삼성의 사건 사고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갤럭시 S7 폭발 사고 초반에도 대다수의 삼엽충들은 삼성을 변호하였지만 이후 끝없이 유사한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마침내 배터리 결함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후 이를 조종하는 다양한 패러디들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시장의 초반기만 하더라도 애플은 퍼스트 무버, 선구자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따라오기 바빴죠. 삼성은 애플을 따라잡기 위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삼성 외계인 납치설이 돌 정도로 준수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며 갤럭시 폴드와 같이 오히려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행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화면 스마트폰이 시장의 대세를 이룬 후부터는 삼성은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애플은 여전히 노치 디스플레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점같이 뚫려있는 게 거슬린다, 또 다른 사람들은 대머리 탈모같이 M자 탈모 극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문제겠지만 결국 애플이나 삼성 역시 화면이 디스플레이로 가득 찬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 분명하고 가격이야 사실 애플이 올려놓은 거 삼성이 이득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본인 취향 따라 사고픈 거 사고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칭찬할 건 칭찬해주는 그런 알흠다운 관계 불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